네, 월간 광야. 오늘은 이현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해서 대통령의 실언이 나왔던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일관된 거거든요. 일관된 거죠. 반복은 일관일 수 있다. 그렇죠. 일관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 어쨌든 이 뭔가 본인도 성찰하시고 시스템도 좀 구축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국익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다음에 더 심각한 일에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외교에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외교에서의 큰 실수라는 게 사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죠.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 이렇게 해외 순방을 가면 외교부를 비롯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책자도 만들어서 다 드렸고 거기에 UAE와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확인되는 건 대통령이 그걸 안 봤거나 뭐 보고도 인식을 못했거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홀히 생각했거나 소홀.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어떤 그거에 대해 지나친 과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나친 자신감. 아니 자신감이 이를테면 많이 일해봤던 형사사법이나 뭐 검찰 행정, 검찰 수사 뭐 이런 거면 모르지만 외교는 정말 문외한이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정치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팩트가 틀렸잖아요. 팩트 자체도 틀렸고요. 이란과 UAE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이런 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게 일관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말 하나하나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 무대에서는. 그만큼 이 외교 언사는 다 무슨 함의를 갖고 있다고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곱씹어서 아주 그 외교에 아주 능한 사람조차도 곱씹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한 끝에 얘기를 하지 대충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훈련도 안 됐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라고 누가 했겠습니까? 설마. 그죠? 네. 그런데 불쑥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 행태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서 사실 국내 무대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어쨌든 관리가 좀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외교 무대라는 것은 마사지가 안 돼요. 일단. 오픈된 무대죠.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의 완전 경쟁의 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절대 이것은 누군가가 마사지를 하거나 어떤 기관이 봐주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신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막 해가지고 이게 일단 벌어진 일을 갖다가 없던 일로 하자.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도한 데를 탓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완전하게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누가 써주는 것만 차라리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위기에 처하거나 우리나라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말실수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데서만 발언을 차라리, 하면 차라리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딱 써준 것만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자신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만약 의정 활동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하시고 외교 뭐 통상위원회 활동도 있죠,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그 4년 정도 상임위 활동하면 그래도
축적되는 지식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의 어떤 눈치라든가 뭐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관련 내가 전공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독서량을 충분히 쌓아왔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가 그렇죠. 이상한 자신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미국 측에서 그냥 넘어갔었고. 그냥 웃은 거죠. 네, 뭐. 네. 네. 또 그것은 이제 한 마이크였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거나 그 부대에 가서 공식적으로 마이크 들고 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또 성명을 냈었고요. 그렇죠. 외교부 장관 성명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언을 보면 이란은 우리의 형제국. UAE는. 네. 죄송합니다. UAE는 우리의 형제국인데 UAE의 적은 이란이다.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적도 이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는 UAE와 이란이라든가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정세의 변화를 모르는 아주 무지한 행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깔린 배경에는 이 대통령께서 이란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이 어떤 마음에 깔고 있는 거 아니냐 무의식 중에. 그럴 게 뭐가 있죠? 예컨대 뭐 그렇게 미국과 이란의 그렇죠. 갈등이 뭐 반미 문제라든가 또 이란의 뭐 최근에 히잡 시위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거로 인해서 본인이 은연중에 이제 이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란 정부의 어떤 인권에 대한 좀 부정적인 문제하고 이라는 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는 또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면 제대로 물론 준비된 발언으로 제기했어야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인권 문제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뭐 국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건 추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국가 원수가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방송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현주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현주 의원님과의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서 오창익의 뉴스 공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국민의힘의 이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실수가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이건 어떤 면에서 일관된 흐름이다. 그래서 더 문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비슷한 실수를 할 텐데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확실하게 성찰해서 시정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뭐 급기야 그 마이크 들고 실수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의 관계도 문제지만 나중에 또 어떤 외교 무대에서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 이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아니 거죠. 의원님 대통령도 사람이시니까 이게 외교 참사다. 또 뭐 이란 외교부에서 아무리 참모들이 그냥 뭐 대통령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보도하더라도 언론에 이미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해외 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 또 나오니까 네. 대통령도 볼 거고 검색하면 뭐 언제나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럼 좀 위축되고 보통 사람이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을 탓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 MBC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비슷하거든요. 이건 뭐 사실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네. 외교부 차원에서 해명은 하지만 대통령의 태도가 과연 이거에 대한 이런 행태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참모들하고 어떤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고 또 본인도 이게 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좀 약간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써주는 것만 읽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없으면 그래야 된다는 건데 네. 자신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실패를 어쨌든 정치와 관련해서는 실패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 선거 나가고 한 번 당선됐는데 대통령은 그 그렇게 자리가 쉽게 될 수가 대통령이니까. 있습니까? 대통령 그렇게 네, 쉽게 네. 됐죠. 또 뭐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하셨죠. 그렇게 됐으니까. 의원님은 선거에 몇 번 나가셨어요? 뭐 저는 뭐 여러 번 나갔죠. 네. 다 하면 그래도 한 4-5번 나간 것 같은데요. 4번쯤, 5번쯤 네, 나가고 네. 당선은 2번. 뭐 내부 경선도 그렇고. 그거 빼고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요? 네, 본선은 저는 3번 나갔죠. 3번 나가고 한 번 떨어지고 2번은 네. 당선되고 네. 한 번이 시련이지만 또 그건 성숙을 위한 어떤 계기도 되고 또 나름 또 떨어지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쁘겠죠. 기본적으로. 아니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쉬는 강제로 네네. 쉬게 되니까요. 네네네. 네, 그게 꼭 뭐 지금 같은 국회에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네. 하여튼 선거 나가고 당선도 되고 낙선도 되고 이러면서 의정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걸 거 아닙니까? 보는 눈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는 제가 볼 때요. 보는 눈. 네, 정치는 제가 볼 때 이 체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되는 게 아니고 체득.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네. 사실 이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아까 그 이란 이런 것도요. 그 이란과 UAE의 관계 또 우리와 이란의 관계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 이럴 땐 뭘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거는 또 실수도 해보고 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봐야 되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런 실수와 깨달음이 작은 정치에서 다 단련돼서 좀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런 실수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은 정치나 선거에서 다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금방 바로 제가 초선이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게 몇 번 떨어지고 몇 번 또 욕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스스로 깨닫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뭐 단체장, 지방정부 단체장도 그렇고 의정활동도 그렇고 골고루 경험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만큼 어떤 면에서 성공했거나 성장했거나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뭔가 하여튼 고초도 겪고 단계를 밟아오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산전수전 겪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남도 이해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다음 국민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여러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일관된 행동이라서 더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관이 좀 걱정이 된다. 세계관이요? 네.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법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그 중동에서 더 그렇는데 중동 문화에서는 형제라는 말이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를 함께 흘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네, 느낌이라는 굉장히 거죠. 거기는 네. 성전을 하는 네, 네. 해온 나라기 때문에 네. 종교 전쟁을 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쉽게 써서는 안 되는 특히 중동에서는. 네네. 그런데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의 문제는 휴전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그렇다고 전쟁- 대통령이 적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거 그걸 같아요. 외국 가서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맞아요. 뭐 어쩌고 외국 하면 가서 몰라도. 굳이 그 네. 말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었나 네. 싶지만 그것까지는 뭐 어쨌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적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의 근데 정치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그렇게 무자르듯이 적이냐 내 편이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적이라도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면 적이라도 적 아닌 것처럼 적이 아니죠. 행동하거든요. 네, 그럼요. 적이 아니에요. 그래야 속으로 네. 무슨 생각을 네. 하더라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꽃으로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아니, 그래야 교류도 하고 뭐 그래서 물건도 아주 팔아먹고요. 이렇게 네. 그 뼈가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말로 이 상대를 딱 하기 그래서 또 해석이 분분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의원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갈등 관계이니까 적이라고 친미냐 금방 반미냐에 떠오르고 따라서 그렇다면 되게 위험한 게 네. 중국도 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러면 아이. 되게 위험한 거여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이란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럼요. 중동을 잘 몰라서 네. 그런데 사실 UAE는 아시아로 치자면 약간 도시국가 비슷한 네네네. 굉장히 잘 사는 네네. 나라지만 역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실 이란에 미치지 그럼요. 이란하고 몇년 안 된 비교가 안 나라니까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도시국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 페르시아잖아요. 그럼요. 페르시아고 일종의 제국을 이제 경영했던 그 분들인데요. 중동에서는 일종의 맹주국 같은 건데요. 더군다나 지금의 국제 질서는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로 막 가면서 중동이 독자적 어떤 주체성을 가지려는 움직임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는 반미냐 친미냐에 따라서 서로가 막 반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꼭 사우디나 UAE라고 반드시 미국을 추종하지도 않고요. 그럼요. 이번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 보면 러시아하고의 관계나 이런 네, 딴소리도 것들에서 잘하고 독자성을 그러니까.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페크도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페크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반드시 옛날처럼 맹방이라기보다는 때로는 협력하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 이제 오일 마니를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 오일 마니가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오일이 끝나는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자신들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중동에서의 어떤 일종의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할 건 여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지금 그래도 고민 중에 국가의 있는 전망이 거거든요.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분위기가 옛날에 미국한테 의존하고 이런 때하고 좀 달라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왜 공부를 안 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문제고 좀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어쨌든 매우 중요한 나라다. 굉장히 그 오래된 역사가 깊은 나라. 지금 당장은 어떤 뭐 히잡 시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걸 떠나서 이 어떤 이 위상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되는 나라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나라 걱정을 들으셨습니다. 네, 정말 그냥 저는 이러다가 무슨 큰 그렇죠. 이게 시그널이죠. 이게 네. 위험을 알려주는 이게 이제 건데. 자꾸 쌓이는 건데 네네. 보니까 예전에 한두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간인 뭐
국적기에 탑승시키고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냥 구설수로 지나가는 네네. 일들인데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 뭐 마이크 대고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그럼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외교적 언사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아마 있고 또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쵸. 또 부담이 되죠. 나중에 곤혹스럽고. 어떤 네. 외교나 거래를 할 때요. 국제 교류를 할 때 이것이 두고두고 이제 하나의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래 그렇죠. 관계에서 네, 그런 맞습니다. 명분으로 삼거든요. 또 쉽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럼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저 이란이 아니라 이런을 잘못 들은 거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명분이 농담이 뭐 아니라 좀 궁색하게 됐고 답답하게 됐는데 일단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네네. 자, 지금 당으로 한번 가보시죠. 전당대회 관련 뉴스가 계속 터져 나와요. 아주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표를 냈는데 받지 않고 해임을 했죠. 이거는 명백하게 나경원은 아니야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대통령께 그 해임이라는 건 뭐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밑에서. 왜 싫다는 거예요? 싫다기보다도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찍는 사람, 뭐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나머진 다 안 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인 뭐 지금은 거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닌가요?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다 네네. 그렇게 알고 있죠. 다 그렇게 이미 뭐 여러 가지 시그널에 의해서 뭐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것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이를테면 개입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정도 중에 사실은 역대급으로 굉장히 네. 역대 뭐 강도 높게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직접 뭘 한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그 100% 당심으로 할 때도 네네. 아예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언급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경선 규칙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해임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윤핵관들이 그렇게 전행을 해도 어떠한 부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이제 시인하는 거로 묵인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고 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김기현 의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하고 싸우는 게 돼버리는 거죠. 다른 후보들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을 거슬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메시지가 좀 꼬이는 거군요. 나는 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 대통령이 본의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렇죠. 네. 네. 본인이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윤핵관들이 나를 그렇게 린치하는 것이지. 네. 이렇게 이제 스탠스를 그렇게 잡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김기현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의중대로만 움직이는 철저하게 네. 일심동체로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게 김기현 의원의 스탠스고 네.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될 때도 있고 또 잘못 정보가 알려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대표가 중심 잡을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하고 협력하는 관계다. 철저히. 네. 이런 스탠스 나경원 대표는 갖고 근데 계시는 그 거고. 스탠스, 그 나경원 대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거 아니다. 그 대통령의 결정이다. 그렇죠. 해임은.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뭐 해임 결정이 대통령이 네. 결정하는 아니, 거지. 그렇게 굳이 말하는 건
거리두기 또는 뭐 낙인 찍기 이런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뭐 거 그런 아닙니까? 것도 있고 나경원 대표께서 나는 대통령의 의사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이슈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쫓느냐. 누가 쫓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크게 갈려버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친윤이냐 아니냐 또는 윤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당대표냐 아니냐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면 이슈가 그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수준의 대통령과의 협력 가지고 이게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슈에서 볼 때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윤심의 그 기준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는 거로 끝나게 될까요?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대통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는다. 네,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리더십은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뭐 깊이 있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원들이 거부한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 대통령으로서의 뭐 일종의 동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건? 위험한 일이죠. 아니 정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가더라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김기현 의원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너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임기 1년 만에 레임덕이 와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네.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의원이 돼도 이렇게까지 당무 개입을 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다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완벽하게 가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것을 당대표의 역량을 통해서 보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당은. 부하직원 대통령. 같은. 네. 네, 대통령의 그냥 종속 변수가 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 이상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행태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할 텐데 대통령에 대해서 중도층이 과연 지지를 보내줄 것이냐. 네.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약간 독선적인 이를테면 당무 개입이라든지 수도권에서의 이런 뭐 선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게 꼭 뭐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들도 많죠. 당내에서도 그분의 또 많죠. 스타일도 그렇고 영남 출신으로 좀 약간 영남의 정서에 충실한 것도 있고 또 그분 자체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많이 못 뺐던 익숙하지 분이기도 해요. 않기 네. 때문에 이 어떤 그 총선의 지휘를 하기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언행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지금까지도 좀 그렇게 네, 원내대표 네, 할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처하는 거죠. 당원들은 김기현 의원의 지지를 안 하자니 대통령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네. 또 그렇다고 그냥 지지해서 몰아가자니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 같고 네. 또 당이 너무 종속되어서 대통령의 어떤 성패에 당이 종속되어서 이 윤 대통령의 이 임기 말쯤 되면 당이 또 완전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뭐 시간은 좀 지났는데 짧게 우리 의원님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이니까요. 네, 새해 소망 짧게. 새해 소망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요즘에 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가 아주 침체기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네. 보니까 뭐
엊그저께 있었던 그 무슨 그 등촌 주공의 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분양이 네네,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PF나 이런 데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럴 때 서민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해 소망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막 그 수사라든가 네. 또 서로 싸우는 거라든가 그것도 좀 좋게 무슨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네, 비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싸움을 네. 막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 국정조사도 보면 정말 좀 속 시원하게 뭐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오히려 막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상처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에 이제 이 설날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고향도 가시고 하실 텐데 뭐 경제 많이 어렵지만 좀 이렇게 잘 좀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정치가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좀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좀 설 다녀와서 정치인들이 좀 선거제도도 개혁하고 좀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정치권 뉴스가 희망을 맨날 뭐 해봅니다. 검찰 수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무의미한 자기들만의 싸움에만 매몰돼도 안 되고 서민을 챙기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변화된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새해 소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회의원과의 네. 인터뷰였고요. 새해 청취자 복 많이 여러분,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